This is the South Korean-made submarine on the short list for Canada to purchase. About 12 of these will cost roughly $25 billion. Now the KSS-3 arrived right here at CFB Esquimalt over the weekend. Today, CTV News has been given the opportunity to go inside as both the Republic of Korea and Canada work to forge an ironclad military alliance. 독일이 아직 한 척도 완성하지 못한 잠수함을 종이 카탈로그로 들이밀고 있습니다. 그 사이 한국은 진짜 잠수함을 14,000km 태평양 너머 캐나다 코앞까지 직접 몰고 갔죠. 무려 60조 원짜리 시장입니다. 수십 년간 독일이 꽉 쥐고 있던 이 안방이 지금 한국 손에 통째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캐나다가 한국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는 잠수함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속내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부대는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CPSP입니다. 다 낡아빠진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갈아치우고 새 잠수함을 최대 12척 들이는 초대형 프로젝트죠. 사업 규모는 수명 전체로 따지면 약 600억 캐나다 달러, 우리 돈 80조 원에 육박합니다. 조건도 깐깐합니다. 대서양, 태평양은 기본. 얼음장 같은 북극해 밑에서도 오래 숨어 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 3개의 바다를 한꺼번에 감당하라는 거죠. 후보는 단 둘로 좁혀졌습니다. 독일 TKMS의 212CD, 그리고 한국 하나오션의 KSS-3. 처음엔 다들 독일을 점쳤습니다. 디젤 잠수함이라면 수십 년간 독일이 1등을 놓친 적이 없는 말 그대로 안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안방이 지금 흔들립니다. 왜일까요? 먼저 한국이 내민 카드부터 보죠. 한화의 KSS-3는 3,000톤급으로 이미 우리 해군이 실전에서 굴리고 있는 도산 안창호급과 똑같은 잠수함입니다. 종이에만 있는 상상이 아니라 매일 바다에서 검증되는 현역이라는 뜻이죠. 긴 항속거리에 자망한 채로 미사일을 쏘는 수직 발사관까지 갖췄습니다. 거기다 한화는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 해군의 함정 정비까지 딴에 직접 해낸 회사입니다. 만들 줄만 아는 게 아니라 오래 굴리고 고칠 줄도 안다는 걸 이미 증명한 셈이죠. 산업 보따리도 큽니다. 한화가 캐나다에 약속한 경제효과는 GDP 940억 캐나다 달러, 2044년까지 매년 일자리 22,500개, 독일도 GDP 860억 달러, 일자리 65만이라는 숫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물론 양쪽 다 자기들이 만든 추정치라 고지곳대로 믿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차이는 분명했어요. 독일이 숫자를 한참 감추다 뒤늦게 꺼낼 때 한국은 이미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 초엔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직접 캐나다로 날아가 협력의 쐐기를 박았죠. 정부와 기업이 한 몸으로 뛴 겁니다. 자, 여기서 진짜 핵심입니다. 독일이 캐나다에 팔겠다는 그 212CD 잠수함, 지금 어디 있을까요? 놀랍게도 아직 세상에 없습니다. 독일 조선소에서 한창 짓고 있는 중이죠. 손에 든 건 잠수함이 아니라 설계도라는 얘기입니다. 반면 한국은요, 진짜로 바다를 누비는 도산 안창호함을 14,000km 넘어 캐나다 빅토리아 앞바다까지 끌고 가 장거리 자망 능력을 두 눈앞에서 시연했습니다. 한쪽은 메뉴판을 펼쳐 보이고 한쪽은 갓 나온 요리를 통째로 내온 셈이죠. 손님 손이 어느 쪽으로 갈지 뻔하지 않습니까? 납기도 한국이 한 발 빠릅니다. 하나는 첫 4척을 2035년까지, 독일은 2036년까지. 1년 차이가 별거냐 싶겠지만 잠수함 한 척이 곧 바다 한 귀퉁이의 방어 공백인 캐나다엔 그 1년이 뼈아픕니다. 게다가 한화는 캐나다 본토에 정비 기지까지 세워 남의 손 안 빌리고 자국 잠수함을 직접 관리하게 해주겠다고 했죠. 그럼 독일은 이 불리함을 어떻게 메우려 했을까요? 여기서 속내가 드러납니다. 독일과 노르웨이가 자기들 목 잠수함을 한 척씩 잠깐 떼어 캐나다에 먼저 넘기겠다는 겁니다. 보여줄 실물이 없으니 남의 것을 돌려막겠다는 거죠. 한술 더 떠 세 나라가 같은 잠수함을 합치면 24척, 세계 최대 함대가 된다는 그림까지 그렸습니다. 거창해 보이지만 결국 유럽끼리 뭉치자는 얘기입니다. 캐나다는 유럽이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진짜 승부는 성능이 아니라 인맥에서 났습니다. 독일 TKMS는 캐나다 안보계 최대 행사인 오타와 콘퍼런스의 최대 후원사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의원, 국방부 관료, 총리실 참모까지 다 모이는 자리를 돈으로 깔아둔 거죠. 캐나다 현지 기업 CA, 봉바르디에, 로키드 마틴 캐나다까지 죄다 우군으로 끌어모았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배는 아직 못 만들었고 물량은 돌려막고 안 되는 건 로비로 메운다. 좀 노골적이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진짜 결정타는 잠수함 바깥에 있었어요. 지금 캐나다는 미국발 관세 폭탄에 철강과 자동차가 꽁꽁 얼어붙은 한겨울입니다. 그 한복판이 수세인 트마리, 그리고 그곳의 알고마스티죠. 1000명 가까이 잘려나간 이 회사는 캐나다에서 유일하게 방탄용 특수강을 만들 수 있는 곳입니다. 한국 한화는 바로 이 얼어붙은 도시에 난로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알고마스틸의 캐나다산 철강으로 K9 자주포를 비롯한 군용 차량 5종을 캐나다 현지에서 만들기로 한 거죠. 규모가 어느 정도냐? 캐나다 자동차 부품협회는 이게 새 자동차 공장 하나를 통째로 세우는 효과라고 했습니다. 직접 일자리만 1만 5천 개. 거기다 한화는 합작법인 지분 51%를 캐나다에 내주고 핵심 기술까지 넘기겠다고 했죠. As the country grapples with punishing U.S. tariffs on several sectors, we're learning of a new partnership announced by the Canadian Automotive Parts Manufacturing Association and South Korea's Hanwha. A united front to announce a new partner in a plan to strengthen the auto sector. How Canada's auto sector can pivot. The diversification plan now includes using Ontario steel to manufacture Hanwha's Howitzer K9 and other vehicles in Canada. The South Korean defense company has thousands of orders from 6 NATO countries for these armored vehicles. Making them in Canada could be an important lifeline for the hard-hit industry. The economic activity that comes from that deal for automotive is the equivalent of one new car plant here. And so what that means is probably 15,000 direct jobs. 외국 방산 기업이 경영권을 양보하고 기술을 푸는 건 업계에서도 좀처럼 없는 파격입니다. 캐나다 파트너만 20곳이 넘고 AI 기업부터 위성 기업까지 엮어 철강과 자동차, 우주와 조선을 한 그물에 담았습니다. 자, 여기서 캐나다가 정신이 번쩍 들 대목이 나옵니다. 이 모든 일자리와 공장이 하나가 잠수함을 따내야만 발효된다는 겁니다. 잠수함을 주면 죽어가던 도시가 살아나고 안 주면 그 생명줄까지 통째로 사라지는 구조죠. 그러니까 캐나다는 지금 잠수함 한 척을 고르는 게 아닙니다. 무너지는 산업 도시 하나를 살릴지 말지를 고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칼자루는 과연 누가 쥐고 있을까요? 매달리는 쪽은 한국이 아니라 오히려 캐나다인 셈입니다. 정리해보죠. 독일은 아직 짓고 있는데 남의 물량 돌려막기, 그리고 화려한 로비를 들고 왔습니다. 한국은 이미 바다를 가르는 실물, 한 발, 빠른 앞기, 그리고 죽어가는 도시를 살릴 일자리 보따리를 들고 갔고요. 캐나다 입장에서 어느 쪽이 더 묵직한지는 길게 말할 필요도 없겠죠. 물론 방심은 금물입니다. 최종 결정권은 캐나다 정부에 있고 카니 총리는 이번 달 안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협정 재검토 시한도 코앞이라 셈법이 복잡하죠. 아직 끝난 게임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수십 년간 누구도 넘보지 못한 독일의 잠수함 안방이 지금 한국 앞에서 거세게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말이 아니라 실물로, 약속이 아니라 일자리로 들이미는 나라. 한때 미국 면허나 받아 무기를 조립하던 대한민국이 이제 폴란드를 지나 북미 한복판에서 세계 방산 강국의 안방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60조 잠수함의 주인이 누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한국이 가져와야 할 이유가 있다면 댓글에 한 줄씩 꼭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